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장훈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장훈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주로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의해 얼굴, 머리카락, 또 몸이나 손발, 피부 어느 곳에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무좀입니다. 보통 무좀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항진균제라는 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습관 관리를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무좀인데요. 무좀은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피부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오늘 씻은 듯이 낫게 하는 치료법과 관리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좀은 일단은 주로 손과 발톱에 많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그 일반적인 그런 발에 생기는 무좀은 별로 없지만 특히 여성들이 손발톱 관리 등이 많이 하면서 손발톱 무좀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이 치료할 수 있는 적기이고요. 또 무좀은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출되지 않고 축축한 환경에 갇혀 있는 신발 안에 위치한 발 부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톱뿐만 아니라 발가락 사이, 발바닥 등에도 잘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여성들이 그 손발톱 관리하는 것과 이 무좀이 또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그 네일 아트라고 하죠. 네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젤이나 스티커 같은 걸 이제 붙여가게 되잖아요. 네. 이걸 붙여가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고정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이 공간이 약간 뜨게 되고 그러면 물 같은 이물이 들어가서 축축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곰팡이가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찾아오시는 계기가 이거 제거하고 났더니 손톱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 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무좀 하면 중년 남성 환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물론 중년 남성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손발톱 관리가 요즘 활발해지면서 특히 겨울철 되면서 젊은 여성층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병원에 오는 비율은 여성에서 남성과 비교를 해보면 여성이 53%, 남성이 47%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병 자체가 여성이 더 잘생길 수도 있지만 여성들이 더 미적인 데 관심도 많고 이것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영향도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성분들이 네. 관리 차원에서 또 병원을 더 많이 가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무좀이 아무래도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감염이 되는 거죠? 손발톱 무좀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 이제 잠복적인 만성 질환자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발에 있는 무좀이 보통 손발톱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정상 손발톱으로 조금씩 번져가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위 가족들한테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을 밟게 되고 이제 이런 손발톱 무좀이라고 하는 게 병변이 침범을 하면 모양이 약간 변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특히 뭐 남성분들도 이제 이렇게 손톱이나 모양이 변형이 되면 어디 가서 악수를 한다던가 손을 노출한다는 거 굉장히 꺼리게 되고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여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발톱이 모양이 변형되면 자기 여름에도 샌들을 못 신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물론 전염도 큰 문제지만 본인 스스로 느끼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치료를 위한 꼭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전염이 됐으면 병원을 갈 법도 한데 그걸 방치할 만큼 증상이 안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결국 그렇죠. 이게 모양이 변형되고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조금씩 걸리면서 나타나고 다른 정상 손발톱으로 번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흔히 그냥 지나가게 되는 치료의 시기를 초기 단계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주로 무좀이 생기는 부분이 손발톱인 거지 지금 얼굴이라든지 몸에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 되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위험군이 따로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른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축축한 작업 환경이라던가 땀을 많이 활동을 하고 바로 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린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상처 회복을 빨리 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이죠. 당뇨라던가 말초 혈관 장애라던가 또 이렇게 흡연자들 같은 경우도 상처 회복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훨씬 치료도 오래 걸리고 합병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치료가 꼭 필요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당뇨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담배 피우는 습관이 또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군요. 무좀 증상으로 수포가 나타나기도 합니까? 수포가 생기면 굉장히 가렵게 됩니다. 보통 수포형 무좀이라고 하는 건데 가렵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터뜨리고 싶은 욕구를 꼭 느끼고 들어오세요. 터지는 순간에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가려움증도 덜하다고들 보통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터뜨리는 게 그런 소독된 도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2차 감염이나 혹시라도 아니면 뭐 손톱이나 이런 데서 생긴 그런 2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바로 이제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통 뭐 슬리퍼 같은 걸 신고들 오시는 게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흔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터트리는 건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가려움증이나 수포라도 증상이 있으면 뭐 병원을 가면 되는데 앞서서 증상이 없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증상이 없어도 꼭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증상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곰팡이가 우리 피부에 이제 한번 자리를 잡았으니까 뭐든지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점점 증식도 하고 자리를 넓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병변이 번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단 육안적으로도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판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결국 근본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치료지 증상만 없앤다고 가려움증만 그걸 제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어두면 결국 또 잘못하면 이런 손발톱 무좀 같은 만성적인 보균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증상 치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은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좀은 진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 이제 이 곰팡이는 우리 피부에 있는 피부 각질층에 있는 주로 곰팡이가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질 부위를 살짝 긁어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균사라던가 포자 같은 곰팡이의 특징적인 모습을 관찰하거나 이건 이제 우리가 KOH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지의 배양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이 곰팡이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진단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손발톱 무좀의 경우는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새로운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손발톱 무좀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손발톱 무좀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확인하는 진단법을 요즘 최근에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보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약국가도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 피부 질환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지 않고도 뭐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들 오세요. 그래서 뭐 약국이라던가 집에서 굴러다니는 연고를 바르고 나서 효과가 없고 별 반응이 없어서 왔다고들 많이들 오시는데요. 그런 연고들은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보면 뭐 종합 피부 질환 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제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병변을 좀 가라앉히고 좋아지는 듯
싶지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번지면서 더 병변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더 번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결국 병원에 오시면 훨씬 많은 시간과 그런 병원에서 훨씬 많은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초기에 그래도 뭐든지 조그맣게 막을 수 있는 초기 단계 치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약국 가서 함부로 연고와 그런 뭐 피부 질환제를 또 바른다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요. 사실 병원 가기 전에 거치는 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식초 있죠. 이게 산 성분이 강해서 균 죽인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좀 환자들은 꼭 이거를 바르기도 하던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요즘도 가끔 이제 식초에 담궈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초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산성이다 보니까 피부 각지층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곰팡이가 피부 각지층에 사니까 곰팡이를 죽인 건 좋지만 피부 각지층을 다 벗겨내면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발이 아주 시뻘개져 가지고 들어오세요. 아우. 제대로 걷지도 못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오시면요. 그거 회복하는데 넉넉 잡고 정말 2, 3주 이상 걸립니다. 거동을 못한 상태에서 2, 3주. 그렇다면 그 식초에 한번 담갔던 게 얼마나 이거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흔히 말하는 초가상간 정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니까 그런 일은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전문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약, 대표적인 약이라면 뭐 이트라코나졸이라던가 터비나핀, 플루코나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먹는 약이 있고요. 또 바르는 거 아주 수십 가지 종류가 이렇게 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고 치료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무조금 초기 단계 오시면 우리가 보통 넉넉 잡아서 2주 정도 약 드시면 완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손발톱 무좀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발톱이 자라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손톱 같은 경우는 짧아서 6개월, 발톱은 뭐 최소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먹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보통 이제 약을 처음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드시고 이제 약을 복용하시다가 이제 술을 먹으면 왠지 약을 먹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뭐 요즘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와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자꾸 치료가 이제 중단하게 되는 약을 경우가 거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고 또 뭐 거르다 보면 이렇게 놓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중년에 이렇게 좀 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최소한 뭐 서너 번 이상 시도는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분들한테도 요즘 최근에 굉장히 이제 새로 나온 치료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그런 만족도도 좋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좀 치료에도 레이저가 사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손발 무좀이라던가 네. 다른 부위에 있는 무좀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네네. 손발톱 무좀에 국한돼서 손발톱 무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대부분 원이 측이형이라고 하는 약간 두꺼워지기도 하고 색깔도 변하고 박리도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모양 자체가 좀 변한 형태로들 잘 나타나고 아니면 뭐 표면만 살짝 색깔이 변한다던가 일부분만 좀 침범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아주 이상한 모양을 이루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인 그런 손발톱 무좀인데요. 이럴 때 이제 요즘 새로 나온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건 1064 파장대의 레이저의 빛을 이용해서 레이저 그 곰팡이를 이제 타격을 하고 또 동시에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어느 정도 높게 함으로써 곰팡이를 이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치료를 받는 와중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물집은 수포는 터뜨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순간적으로 터뜨리거나 긋거나 이렇게 하는 게 순간적으로 그걸 못 참아서 잘못하면 한 일주일 정도
제대로 거동을 못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무좀 치료약이 독하다, 간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보통 이렇게 초기 손발 무좀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면 사실 2주일 정도 약을 먹는 게 그렇게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는데요. 네. 아까 말한 이제 요즘 또 겨울철에 꼭 치료를 해야 될 손발톱 무좀의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우리가 약을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우리 약물이라고 하는 게 간에서 대사되다 보니까 네. 뭐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라던가 알프라졸람 같은 신경계 약물하고 동시 복용을 하면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같이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굳이 그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요즘 이제 진료를 보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DUR이라고 하는 약물 정보 체계에 의해서 네. 그 처방하는 의사한테 이런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다시 이제 보통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약물들은 서로 피하면서 다른 약물로 대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대안책으로 그러면 레이저 치료가 또 추천이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간질환이나 이렇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무좀이 재발 잘 되기로 정말 유명한 피부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를 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이렇게 건조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 게 결국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하고 나서는 바로 좀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고 신발이나 옷도 축축한 상태는 항상 건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신발 등을 같이 쓰고 이런 건 정말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이 너무 잘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근무하실 때 꼭 슬리퍼 같이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사용한다던가 면 양말처럼 통기가 잘 되는 양말들은 주로 사용하시고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는 기존에 워낙 좀 심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신발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신발을 한번 사용하시라고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빨아 쓰는 건 괜찮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너무 재발이 잘 되시면 웬만하면 빨아쓰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발이 잘 되시면 한번 신발 좀 바꿔보세요.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장훈영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